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가 안정돼 있어서 공기가 아주 탁한 상황인데요. 먼지는 쉽게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도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3일절인 모레까지는 계속 영향을 주겠습니다. 또 지금 남부지방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남부와 제주 지방으로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조금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연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평년 기온을 계속 웃돌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이 안개는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 형태로 계속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서 아무쪼록 시력이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잔뜩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비를 포함한 구름은 주로 충청 이남 지방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는 남부와 제주 지방으로 비를 조금 더 뿌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전까지는 다소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차츰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원 동해안에 이어서 오늘 새롭게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일부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계속해서 불조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2도, 서울과 청주가 2도, 대구가 4, 부산이 7도 정도로 오늘과 비슷해 춥지 않겠고요. 북한 역시 강계가 영하 6도, 함흥은 영하 1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12도, 광주와 대구, 부산이 15도까지 올라서 봄처럼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북한 역시 평양이 10도 등 대부분 영상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남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새로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기후변화 생태과 심교문 연구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후변화 생태과라고 하면 일단 날씨에 관한 연구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곳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후변화 생태과에서는 우리나라 농업 부분의 그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 부분에 있어서 기후변화 그 영향 예측 그리고 취약성 평가 대책을 연구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그 이상기상을 대응해서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연구와 드론과 위성 영상을 활용해서 농작물의 재배 면적과 작황을 추정하는 연구 그리고 미세먼지의 농업적인 대응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농업에 있어서 기상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갑작스런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피해를 아주 최소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고 또 대응을 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우리나라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 아주 복잡해서 농장마다 그 기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도 다르고 또 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재해 형상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에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경보 서비스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기상과 재해 정보를 농장 단위로 사전에 예측을 해서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농가에게 제공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고지대인지 저지대인지 또 분지인지 바닷가 근처인지에 따라서도 날씨 상황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를 농장별로 세분화해서 이렇게 알려준다는 서비스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 농업기상재해 조경보 서비스 메인 화면에서 알고 싶은 지역을 클릭해서 살펴보면 되는데요. 저는 사과산지로 유명한 전라북도 장수군의 날씨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그 한낮 기온과 아침 기온 그리고 강수량 등 다양한 날씨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아침 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을 클릭하면 장수군의 오늘 아침 기온 분포도가 나타나고요. 원하는 필지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사전에 등록된 농가의 경우에는 농장명을 클릭하면 해당 농장의 오늘 아침 기온뿐만 아니라 최대 9일까지 아침 기온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농장별로 맞춤 관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작물 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상재해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알려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작년 4월의 경우에는 이상 저온 현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이런 날씨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수의 경우에는 그 개화 기간의 저온이 생육에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데요. 그 조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조경보 서비스 메인 화면에서 이제는 그 농장재해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농장재해를 클릭하면 그 작물별로 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전라북도 장수군의 대표 작물인 사과를 선택하고요. 그 지난 4월에 입었던 저온해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계절적으로 저온해를 추정하는 시기가 아니라서 그 정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피해가 있었던 작년 4월 8일로 다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의보로 표시되어 있고 해당 농자는 그 시기에 저온해 주의보가 나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기상재해가 예상될 때 경보만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법도 함께 알려주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해당 농장의 재해 위험이 그 예측이 되면 그 재해에 대한 주의보나 경보뿐만 아니라 그 대응 지침도 함께 제공되는데요. 그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재해 위험이 예측되는 농장에 그걸 클릭해 보면 화면처럼 그 재해 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 그 저온의 대책으로서 사과의 저온의 대책으로서 그 물을 뿌려 나무 껍질에 수막을 형성시켜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 살수법과 방상팽을 가동하여 상하층의 공기를 혼합함으로써 농장의 온도를 높여주는 송충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상되는 기상재해에 대한 예보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응법까지 얻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농민들에게는 꿀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그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화면처럼 그날 기상 정보가 매일 전송되고요. 재해 상황이 발생이 예상되면 하루 전에 그 농가에게 그 재해 정보도 대책과 함께 발송이 되는데요. 신청하신 농가에 한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전북, 전남, 경남의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원하는 그 농가는 해당 시군에 그 문의하거나 저희 그 연구실에 직접 문의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전북의 7개 시군까지 그 서비스를 확대해서 총 24개 시군의 대상으로 해서 조기 경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꼭 신청하셔서 값진 정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확인했던 대표적인 사과 산지죠. 전라북도 장수군의 장수읍, 계남면, 그리고 천천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농민들에게 봄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올봄 날씨 상황은 어떨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올봄 날씨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21일 기상청에서는 그 3월달 그 기상 전망하고 3, 4, 5월달 3개월 기상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올 봄철 그 기상 전망을 한번 해보면 기온은 그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이고요.
강수량 동안 평형을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럼 먼저 3월의 날씨부터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 영서와 충북지방의 평균 기온은 3에서 5도 선입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은 5에서 6도, 남부는 6에서 7도, 제주도는 이보다 높은 9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3월의 평균 강수량입니다. 서울, 경기 지방 29에서 59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요. 제주도는 많게는 13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3월의 날씨를 보니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날씨에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기온이 낮아질 것도 예측이 되는 바 가수나 월동작물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피해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4월의 날씨도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4월의 평균 기온은 전반적으로 11.8에서 12.9도 선으로 평년과는 비슷하겠는데요. 일부 남부지방은 이보다 더 포근한 날이 많겠습니다. 4월의 평균 강수량입니다. 전국적으로 56에서 89mm 정도로 평년과는 비슷하겠습니다. 중부지방보다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올 4월에는 전반적으로는 온화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4월이었죠. 이상 저온 때문에 피해가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올해 4월 날씨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 4월 7, 8일 양일에 거쳐서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면서 네. 개화 중인 가수의 가수를 비롯한 농작물에 저온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기상청에서는 올 4월에도 일시적인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을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수 작물을 중심으로 꽂는 저온 피해가 예측이 됩니다. 특히 3월달 고온 현상에 의해서 가수의 조기 개화가 예상되므로 이 시기와 상층 한기의 영향이 함께 겹치게 되면 피해가 더 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상층의 한기가 일시적으로 남하면서 저온 피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농업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잘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월의 날씨도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균 기온부터 보시겠습니다. 충청북도는 16에서 17도 선입니다. 전국적인 평균은요, 17도에서 17.4도 선으로 평년과는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5월의 예상 강수량입니다. 영동 지방은 양이 좀 적겠는데요. 59mm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평균이 76에서 114mm로 평년보다는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5월의 날씨 전망에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강수량입니다. 평년보다는 조금 적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봄철 강수량 같은 경우는 지난 1981년 이래로 봤을 때 증감의 경향이 뚜렷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적으로나 또는 연도별로는 변동폭이 심했었는데요. 특히 2017년 5월의 경우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28%를 기록하면서 밭작물의 토양 수분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서해안 지역의 농업 용수가 부족해서 작물의 파종과 이양이 지연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저수량이 평년에 비해서 약 한 120%로 아주 풍부하고 또한 비록 5월 달에는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는 있지만 네. 3, 4월 달에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므로 2017년만큼의 어떤 그런 극심한 그런 가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은 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밭작물의 경우에 가뭄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책을 미리 강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작물 재배에 있어서 일조량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요. 올 봄에는 어떨지 일조량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조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농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연간 일조 시간의 변화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30년 동안 우리나라 봄철의 일조 시간은 10년에 약 한 28시간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2013년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일조 시간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렇게 많은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 봄철의 일조 시간은 743시간으로서 1973년 이후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일조 시간이 풍부했고요. 작년의 경우에서도 봄철의 일조 시간이 평년의 97%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올해 봄철의 일조 시간을 한번 예측해 보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고요. 강수량의 남북 차이가 클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설 장부에 대해서 일조 부족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네, 남부 지방의 경우 일조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일조량이 부족해졌을 때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주로 일조 시간은 시설 작물에 대해서 피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일조 부족에 따른 작물별 대책은 우리 농촌진흥청 농사로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 내의 광 환경을 개선하는 기 위해서 광 투과율이 높은 피복 자재를 선택하거나 LED 등 보관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조 시간은 저온과 함께 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시설 내에 보온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네, 또 봄철에 꼭 주의해야 하는 기상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우박인데요. 2017년도, 2018년도 모두 5월에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올해는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 우박은 주로 봄철과 네. 가을철에 주로 많이 발생하고요. 중부와 영서 또 서해안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이제 작년에 5월 29일과 30일 양일에 거쳐서 대구, 울산 그리고 경북 충북 지역에 대해서 소나기가 동반된 우박이 내려서 가수 중심으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는 전국에 걸쳐서 한 10차례에 걸쳐서 강한 바람을 동반한 우박이 발생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게 됐는데요. 특히 이와 같은 봄철에 내리는 우박 현상은 최근에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철에도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발적으로 저기압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강풍이 동반된 강한 비와 함께 우박이 내릴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우박 피해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가수 같은 경우는 사전에 한 10mm 내외 정도 되는 그물망을 덮으면 효과적으로 우박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단 차광에 의한 나무의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해야 하고요. 특히 노지 채소 같은 경우에는 부지포를 덮게 되면 피해를 예방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박 피해 요령까지 알아봤습니다. 작년 5월에 우박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죠. 대구광역시의 도평동, 안심2동, 해안동의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에서부터 봄철 날씨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연구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